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득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 뭔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삶이 곤태롭고 행복하지 않아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하지만 진심은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을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토닥여 일으켜 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준비해 봤습니다.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와 깨달음을 담은 책인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스타 강사 김창옥 강사님이 쓰신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수호서재 출판사 도서입니다. 김창옥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라고요. 실제로 김창옥님의 이야기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내면의 상처와 어둡고 초라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기꺼이 드러내며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울림으로 삶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 때문인 듯 싶습니다. 늘 유쾌하고 위트 있는 입담으로 수많은 이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감동의 강연들을 담은 이 책에서 그는 삶이 보내는 사인을 듣는 법,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는 법, 내 안의 소리를 듣는 법, 열등감의 가죽을 벗겨내는 법, 내 삶을 종합 편집해서 바라보는 법,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삶에서 남는 장사를 하는 법, 감정 근육을 키우는 법 등 삶의 작은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험과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끝까지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댓글까지 주시면 저한테는 더욱 감동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편안한 시간 가져보실까요? 잠깐, 촬영만큼 중요한 편집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겉에서 보기엔 멀쩡한데 내면이 조금씩 썩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또렷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저도 1, 2년 전부턴가 제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재미가 없다, 기운이 없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하는 느낌.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힘들다, 어렵다, 재미없다, 행복하지 않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통해 즐겁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동기부여를 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이런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가 아닌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연기를 배우기 위해 강의를 다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려 했죠. 그런데 때마침 알게 된 한 영화 배우의 도움으로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강의를 봐서 저를 알고 있다는 영화 감독님을 만나 감사하게도 작은 배역을 받았습니다. 그 배역은 조직 깡패의 타락한 회계사였죠. 깡패의 돈을 건드린 게 발각되어 크레인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역할이었습니다. 촬영은 시멘트 공장에서 새벽 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크레인에 거꾸로 매달려 시궁창물에 담겼다 빼졌다 그러다 맞다 결국 죽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도 어려운데 날씨는 춥고 촬영은 4-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매 맞는 장면에서는 잘못 맞아 입안에서 피가 터졌고 코뼈까지 부러졌습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응급실에 실려갔죠. 힘들었지만 너무나 멋진 데뷔가 될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영화 개봉 전 감독님으로부터 액션은 너무 좋았지만 등급 선정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그 장면은 통편집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힘들게 찍었고 신인으로서 꽤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만한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편집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제 인생 일부분이 편집돼 없어져 버린 듯한 허탈감을 맛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편집돼 없어져 버린 시간들이 있죠.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뜨겁게 사랑한 사람일수록, 정말 진실한 마음이었던 사람일수록 그 시간이 지난 후 그 모든 시간이 통으로 편집되고 날려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허망함이 매우 크거든요. 진실하게 안 산 사람은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일수록 그 시간이 헛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엄청난 허망함이 몰려옵니다.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 촬영지에서 프로그램을 찍은 후 연출자와 제작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망했다. 흔히 방송에서는 거리가 나와야 하는데 시청자의 시선을 주목시킬 만한 것들이 안 나온 거죠. 유해진 씨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전형적인 방송에서의 히트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시세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막, 음악, 연출자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낚지 못한 유해진 씨가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참바다 씨, 우리 아버지들의 뒷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네요. 그러고는 음악을 함께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원래 현상과는 다른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또 그곳에서의 촬영은 거짓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짜여진 각본 없이 그들은 진심으로 빵을 굽고 진심으로 강아지랑 놀아줍니다. 출연자들은 진짜로 행동하고 연출진들은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음악을 넣고 자막을 써서 그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인생은 촬영에서 끝이 아닙니다. 편집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산 삶으로만 생각해요. 즉, 내가 찍은 분량만 생각하지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30평생, 40평생, 50평생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렇게 찍었으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 삶은 영화와 같아서 촬영이 있고 종합 편집이 있습니다. 음악, 자막을 어떻게 넣고 어디를 잘라서 어디에 붙일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스토리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편집.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뛰어나거나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고요. 사람들이 겪었을 법한 이야기, 제가 더 진하게 겪었거나 연하게 겪었던 이야기, 그 촬영본을 그냥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 편집을 해서 시선을 바꾸고 그 의미를 붙여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연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산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못 돌려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돌이킬 수 없는 삶에 대한 후회와 원망, 그 사건을 일으킨 인간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내 삶을 깎아먹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삶에 대한 종합 편집권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떤 자막을 넣고 어떤 감성의 음악을 틀어놓을 것인지.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꾸시라고. 할 수 있는 거라면 하시라고. 그리고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종합 편집을 해보시라고.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저 사람은 자기 삶을 괜찮은 시선으로 종합 편집하네 하는 사람 곁으로 가세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책으로 남은 사람이든 영상으로 남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의 시선과 자꾸 접촉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강의할 때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그렇듯 저희 부모님 사이는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하신 촌철살인 같은 표현은 제 강의에서 웃음과 공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하는 생각이 우리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제게 조그마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모님께 화살을 돌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내가 심리학에서 배웠는데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건 부모가 자식을 거부한 거래. 그러니 거부당한 아이들은 남에게 거부당하지 않으려고 먼저 사람들을 잘라내버리는 거야. 하며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꺼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또한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 사이가 안 좋은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충격과 상처는 받아버렸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내 머리에 인두로 찍힌 것 같은 그 무엇. 아무리 지우려 해도 상처의 흔적까지는 지울 수 없는 그 무엇. 인간관계의 문제든 부모 자녀 사이의 문제든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상처의 문제든 잊을 수 없는 기억의 문제든 그렇다면 편집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을 촬영해 놓고 그게 삶의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그 삶 안에는 실패, 두려움, 이별, 명퇴, 실망, 배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삶은 촬영과 종합 편집의 합성입니다. 살아온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에서 나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편집하고 새로운 시선을 넣을 수 있다면 망했다고 생각했던 프로그램이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듯 우리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다해 찍은 장면이 통편집됐기 때문에 저는 이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편집됐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하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여겼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없는 곳에서도 그를 생각하나요?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한 대학 교수님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의 평가가 좋지 않아 강의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교수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로봇에게 가르쳐주기 힘든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대단한 것이기에 로봇에게 학습시키지 못할까 생각했는데 대답은 의외로 유머였습니다. 감정이죠. 로봇이 인간의 유머 코드를 분석해서 표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로봇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천재 개발자인 한 남자가 깊은 산 속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로봇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험 단계라서 뒷모습은 회로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발자는 유능한 프로그래머를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여성 로봇의 인격과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된 것인지를 밝히는 테스트를 진행하게 합니다. 로봇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낌으로써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지요. 어느 순간 프로그래머는 자신을 사랑하는 듯한 로봇의 애절한 눈빛을 보게 됩니다. 눈빛.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까이 있는데도 멀리 있는 것을 보듯 지그시 바라본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걸 볼 때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시선을 지그시 처리합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멀리 있는 듯한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시선이 영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자 로봇이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죠.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며 이 말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자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한번 볼까요? 퇴근 후에 직장을 생각하면 그건 직장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사랑이에요. 출근하기 전에 회사에서 할 일을 생각한다면 그건 직장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사랑이지요. 가수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직장이고 직업이고 일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얻고 싶은 분께 혹은 지금 싱글이라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은 분께 권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대개 취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회사 힘들어? 돈 많이 줘? 하지만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이게 힘의 법칙입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을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아니 불에 땀 한자를 써서 땀을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을 뜻하죠.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힘들어? 하고 묻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내 사랑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로봇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출근하면 점심에 뭐 먹을지만 생각하고 점심을 먹은 뒤로는 퇴근만 생각하고 퇴근 후에는 또 내일 출근하는 것을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 직장을 나오세요. 그 회사를 위해서, 내 소중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찾으세요. 이 직장이 힘드냐 안 힘드냐, 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드냐 안 힘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도 나와 내 삶의 관계에서도 힘드냐 안 힘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 혹은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분명 좋은 사랑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힘들여 해내서 내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직업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가 없는 곳에서 그를 생각하고 있다면 깊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없는 곳에서 생각하는 그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는 사람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악기 연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저는 최근에 단역으로 영화배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화에 굉장히 짧게 나오거나 혹은 촬영했지만 편집되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디션을 볼 때에는 분명 대사가 있었는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대사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실제 출연 시간이 1, 2초에 그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출연 자체가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사도 없는 그 1, 2초 출연을 위해 시간을 쪼개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화 생각만 나고 촬영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영화가 떠나질 않아요. 내 몸에 피가 도는 것 같습니다. 활력이 생기고 진정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함께 있지 않아도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당신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잘하건 잘하지 않건 사랑입니다. 뭔가를 잘하고 1등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우승이고 승리입니다. 한 번은 유럽 청소년 축구팀으로 간 한 소년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유럽 축구와 한국 축구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기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 같고 이곳은 즐기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골대 앞까지 공을 몰고 간 선수는 골을 넣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겨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골 결정력을 잃고 맙니다. 잘하려 하지 말고 사랑하려 하십시오. 잘하려 하기보단 사랑하려 할 때 진정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겐 어떤 사랑이 있나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좋은 곳에 갔을 때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없는 곳에서도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찾을 때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찾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살라. 저는 요즘 영화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주변에다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보러 다녀옵니다. 40대 중반 영화배우 신인으로서는 아주 늦은 나이죠. 오디션 현장에 가면 감독님, 제작자가 저보다 어린 경우도 많습니다. 오디션 보고 떨어지고 보고 떨어지고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떨어지니 예전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를 따라다닌 건 열등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제 나이 때 하는 것을 저는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왜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지?가 아니라 나는 왜 남들처럼 뭔가를 제때 하지 못하지? 하는 생각이요. 남들이 대학 갈 때 왜 나는 들어가지 못할까? 남들이 다 결혼할 때 왜 나는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나이만 먹을까? 남들이 다 취직할 때 왜 나는 계속 백수일까? 남들은 이 사회에 다 적응하는데 나는 그게 왜 이렇게 힘들까? 등등. 엄마가 자녀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한테 큰 거 바라니?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라고, 남들 하는 만큼만.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만큼 하지 못할까? 왜 우리 집은 남들 하는 것도 못하는 그런 집일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제 삶은 지금까지 낙방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학에 2번 떨어지고 군대 갔다가 뒤늦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도와주실 형편도 아니었고요. 학교 기숙사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학교 기숙사는 수능 성적과 서울에서의 거리를 따져 배정했는데 저는 제주도 출신이었으니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떨어졌지요. 얼마나 공부를 못했길래 이것도 떨어질까라고 생각하며 낡은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또 어떤가요? 저도 나름 소속사가 있습니다. 배우들을 관리해주는 소속사지요. 보통은 오디션을 보기 전에 소속사에서 먼저 일종의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런 후에 오디션을 보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미리 소속사에서 작업을 해놓은 영화에서도 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사실 요즘 제가 하는 일은 떨어지기입니다. 영화도 하는 일도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일까? 소속사에서 중간에 다리를 놔주었는데도 떨어지는 건 내가 얼마나 못해서 그런 것일까? 절망했지요. 절망할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연구소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100번은 해봐라. 100번은 해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지금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 근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보니 저 자신이 작아지고 힘이 빠지더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찍은 진모영 감독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다음 작품을 찍기 위해 강원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세터민이 매일 죽을 수도 있는 바다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몇 년째 찍는 거냐 물었더니 3년째라고 답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 중에서 1시간 반을 남기고 수천 시간을 사라지는 거죠. 게다가 감독님은 영화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오랫동안 타지에서 생활하며
허름한 숙소를 전전했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저예산 영화 한 편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쓰는데 실제로 그는 40여 편의 방송을 제작한 PD였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로 난생 처음 세상의 관심과 빛을 받아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일도, 인간관계도, 사업도. 지금 당신도 뭔가에 자꾸 떨어지고 있다면 40번은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이 끝이 어딘지 가보고 싶습니다. 힘이 들겠지만요. 오디션에 혹은 내가 원하는 곳에 합격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디션을 준비하는 시간은 소중하지 않나요? 목표를 위해서만 준비하는 시간인가요? 합격 이전의 삶은 내 삶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너무도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오디션에 붙지 못해도 아주 좋은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지 못해도 삶의 순간순간에 나 자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삶의 오디션에 합격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아이들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 삶이 그곳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통과해서 저 너머의 세상으로 가야지만 내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나의 오디션을 통과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관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의 오디션은 무엇인가요? 그 오디션에 자꾸 떨어지는 상황인지 오디션에 붙어 좋은 상황인지 저는 임용고시라는 제 삶의 가장 큰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까지는 무난하게 지나왔는데 임용고시를 앞두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길을 선택한 게 잘한 일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 여성의 질문에 전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대가를 지불할 때 오히려 확실한 뭔가를 얻습니다. 무료 강연보다는 5천 원이라도 지불한 강연에서 더 집중하고 선물 받은 책보다는 내 돈 주고 산 책을 더 열심히 읽습니다. 지금까지 무난히 살아왔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싶다면 그 길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길을 걷는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도 가고 싶은 길인 거지요. 이럴 땐 외부에 묻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넌 이렇게 두려운데도 그 길을 가고 싶니? 그러면 내면이 답을 해올 것입니다. 안 되겠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야, 두려워도 하고 싶어.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두렵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사랑을 하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사랑의 확진은 두려운데도 하고 싶어 입니다. 그것이 더 사랑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가 더 큰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넌 이렇게 두렵고 낯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싶니? 난 놈보다 된 놈이 되십시오. 삶은 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지 못한 끼는 자신의 영혼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끼는 하늘에서 받거나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난 놈이냐 아니냐를 매우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재능이 있으면 자신이 낫다는 것에 필요 이상의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은 자기가 봐도 놀랍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장학금을 타고 조금만 운동해도 메달을 따고 조금만 일해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난 놈인데 된 놈이 안 됩니다. 난 놈이 된 놈이 안 되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이죠. 칼이 예리한데 칼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검일수록 칼집이 좋습니다. 싼 칼일수록 칼집이 없습니다. 난 사람이 되는 것은 예리한 칼날을 갖는 것과 같고 된 사람이 되는 것은 칼집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예리한 실력의 칼을 하늘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된 놈이 못된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날카로운 칼로 자신을 베고 칼자랑을 하다가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합니다. 칼을 받았으면 된 놈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철학 없는 기술은 삼류입니다. 그런 칼을 어디에 써먹지도 못합니다. 가진 자가 받은 자가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스승을 찾아야 하고 삶의 시스템에 귀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눈에 띄게 가진 것이 있다면 된 사람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난 놈에 의해 혜택을 받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몇몇의 천재가 세상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재라는 건 천재성입니다. 결국은 하늘로부터 재능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 선물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줬고 부모가 줬고 삶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라 착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결국 그 능력이 자신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돌을 금이 되게 하는 것도 연금술이지만 최고의 연금술은 이미 우리 삶이 상당히 좋은 금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기적 같은 삶을 선물로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 최고의 연금술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변화되어서도 자만하거나 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